여러분은 현대인의 질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흔히 당뇨병은 패스트푸드와 운동 부족이 만들어낸 현대병이라고들 믿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미 1000년 전 고대 의사들도 이 병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점은 정밀기기도 실험실도 화학약품도 없던 그 시절에 이미 이 병을 고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병들이 두려워했던 이름,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수백 년간 고대 문서 속에 잠들어 있던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11세기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높은 혈당을 다스렸을까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가진 의학적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고대 전통 의학의 힘을 믿으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비센나라는 천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1000년 전의 과거로 떠나야 합니다. 11세기의 중동, 의학이 철학과 종교, 그리고 세밀한 관찰의 영역이었던 시대로 말이죠. 그곳에 바로 이븐 시나, 유럽에서는 아비센나라 불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의학 정전은 이후 500년 동안 전 세계 의학도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 인도의 지식을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직접 임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병원에는 정체 모를 병을 앓는 수많은 환자가 몰려들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았던 병은 바로 기이할 정도의 쇠약함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엄청난 식욕에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빠졌고 멈추지 않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비센나는 이 증상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의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슐린이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질을 완벽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천재 의사가 어떻게 이 교활한 질병을 찾아내고 정복했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000년 전 의사들은 현대적인 장비도 없이 어떻게 병을 진단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혈당계도 없었고 체열 검사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에겐 그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단법은 정말 엄청난 관찰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는데 가장 주목한 증상은 바로 멈추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이를 두고 물을 한 가리째 들이켜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수분이 마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냄새였습니다. 고대 의사들은 환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직접 맡았습니다. 당뇨가 심한 환자의 입에서는 푹 익은 사과 냄새가 났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세톤 냄새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진단법은 바로 맛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 맛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소변이 꿀처럼 달콤하다면 진단은 확실했죠. 아비센나가 이 병을 꿀소변이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소변을 개미집 근처 땅에 뿌려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개미들이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든다면 소변의 당분이 아주 많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현대적인 기술은 없었지만 이토록 놀라운 관찰력 덕분에 그 옛날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비센나는 병을 진단하면 즉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의학의 핵심인 사체액설을 접하게 됩니다. 당시 의사들은 인체가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라는 4가지 액체에 의해 조절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체액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를 건강한 상태로,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병으로 보았던 것이죠. 아비센나는 당뇨를 뜨겁고 건조한 병으로 정의했습니다.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다고 본 것입니다. 이 열기는 마치 대지를 바짝 말려버리는 불길처럼 우리 몸의 장기들을 태워버립니다. 특히 아비센나는 신장과 간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장은 무언가를 붙잡아 두는 힘을 잃어버려 수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영양분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간은 너무나 뜨거운 혈액을 만들어내죠. 환자가 끊임없이 시원한 것을 찾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타오르는 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뜨거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아비센나의 모든 치료 전략은 단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몸에 열을 식히고 메마른 몸에 다시 수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처방에는 이러한 원칙이 마치 하나의 붉은 실처럼 관통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비센나는 당뇨를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년이 지나서야 현대 과학이 증명해낸 놀라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질병의 시작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결지은 것입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른바 꿀처럼 단소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갑작스러운 파산과 같이 큰 심리적 충격을 겪은 뒤에 자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비센나는 깊은 슬픔과 공포가 생명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간의 기능을 해치며 몸속의 체액을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내분비학 전문의들은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고대 의사였던 그는 오로지 환자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이 복잡한 원리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센나의 치료는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우울함에 빠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잔잔한 음악을 듣게 했으며 그늘진 정원을 산책하며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의 화기를 식히고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정서적인 균형을 되찾은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신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대 의학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 수단이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철저한 식단 관리죠. 아비센나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올바른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식습관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약초도 소용이 없다고 믿었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지 않나요? 이분 신하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특별한 식단을 고안했습니다. 이 식단의 가장 큰 목적은 몸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당뇨병은 체내에 열이 과도하게 쌓여 생기는 뜨거운 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몸을 시원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어야 했습니다. 이때 처방된 것이 바로 보리수였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치료제였죠. 보리를 걸쭉해질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끓여서 만들었는데 이 끈적한 액체가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며 염증을 가라앉히고 내장의 열기를 다스렸습니다. 환자들은 이 보리 달인 물을 매일같이 마셔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리가 실제로 혈당 지수가 매우 낮다는 사실입니다.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죠. 결과적으로 아비센나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완벽한 식재료를 정확히 찾아내 사용했던 셈입니다.
이것이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으며 이 단계에는 환자의 엄격한 절제와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센나가 환자들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작성한 금기식품 목록은 놀라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아비센나는 단 음식이 환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꿀의 섭취를 엄격히 금지했으며 대추야자와 달콤한 포도, 무화과 역시 식탁에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단 것은 절대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몸에 과도한 열을 일으키는 모든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양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육류는 물론 마늘과 양파, 후추처럼 자극적인 향신료도 환자의 곁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매운 음식이 몸속의 화기를 부추겨 갈증을 더욱 심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술 또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고대 의학자들은 알코올이 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보았는데 당시 당뇨 환자의 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자가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아비센나는 치료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그는 소변이 꿀처럼 단병에 걸렸을 때 식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자신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는 건강을 되찾아주는 마법의 알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000년 전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독한 절제와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비센나는 환자들에게 금지된 음식 대신 자신만의 특별한 치유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오이와 호박, 그리고 시금치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고대 의학자들은 이런 채소들이 몸에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분이 풍부해 몸속을 시원하게 정화해주기 때문이죠. 또한 신맛이 나는 음식 역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비센나는 신맛이 체내의 화기를 가라앉히고 느슨해진 장기를 탄력 있게 잡아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발효유가 자주 처방되었습니다. 요구르트와 같은 유청을 마시거나 신선한 치즈를 섭취하게 했죠. 육류 중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주로 삶은 생선이나 닭, 꿩 같은 어린 조류의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선은 절대 굽거나 튀기지 않고 반드시 삶아서 요리해야 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몸에 불필요한 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국물에 식초나 새콤한 석류즙을 살짝 곁들이기도 했는데 이는 위와 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몸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도 천이 과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방식 또한 철저히 나누어 먹는 소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조언한 것인데 이는 오늘날 현대 영양학자들이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식사 요법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병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멈추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아비센나를 찾아온 환자들은 하루에 무려 10리터나 되는 물을 들이켜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마셔도 입안의 마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물로는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센나는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신장은 무리하게 가동되었고 이는 결국 환자의 몸을 급격히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센나는 지혜로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우선 단순히 차가운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갈증을 근본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처방을 내렸죠.
뇌가 느끼는 갈증을 달래면서 몸속의 수분을 붙잡아 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핵심 처방은 바로 장미꽃 잎을 우려낸 물이었습니다. 장미수는 은은한 수렴 작용을 통해 몸을 안정시켰습니다. 위장에 열을 내리고 바짝 마른 목구멍을 부드럽게 적셔주었죠. 여기에 신 사과즙이나 레몬즙을 몇 방울 섞기도 했습니다.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 입안에 다시 침이 고이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물을 마시는 방법도 새로 가르쳤습니다. 물을 한 번에 들이켜지 말고 아주 조금씩 천천히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입안에 한참 동안 머금어 충분히 적신 뒤에야 삼키도록 한 것이죠. 이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방법 덕분에 환자들은 전체적인 음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비센나는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자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식단 조절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센나는 우리 몸에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로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은 쇠약해진 환자의 남은 기력마저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볍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다궈지기 전 공기가 아직 선선할 때 말이죠. 환자들에게는 적당한 걷기가 권장되었습니다. 평보로 걷는 승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안장 위에서 느끼는 부드러운 반동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핵심 지표는 바로 땀이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과하게 땀을 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소변을 통해 몸속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땀까지 더 흘린다는 건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한 훈련 대신 오로지 부드러운 움직임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학 역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아비센나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고대의 의성 아비센나의 처방전입니다. 그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과연 어떤 약초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비센나가 가장 중요하게 처방했던 식물은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호로파, 즉 페누그릭입니다. 동양에서는 샴발람나, 헬바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아비센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식물에 대해 아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호로파 씨앗을 달인 물을 마시게 했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당뇨 특유의 심한 갈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원리였을까요? 현대과학은 그 비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호로파 씨앗 속에 특수한 식이섬유가 장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호로페는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미 1000년 전부터 천연 인슐린 촉진제를 사용해 온 셈입니다. 아비센나는 이 씨앗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거나 약떡에 섞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맛은 아주 쓰고 강했지만 환자들은 기꺼이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 약이 실제로 기력을 되찾아주고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센나의 의학 비책은 호로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처방은 바로 루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 열매인 콩은 아주 쓴맛이 강한 식물이죠.
고대 의학자였던 그는 바로 이 쓴맛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의학 원리에 따르면 쓴맛은 몸속에 걸쭉하고 단 기운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루핀콩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며칠간 물에 불린 뒤 삶아서 사용했는데요. 아비센나는 루핀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체내에 쌓인 해로운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준다고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 천재적인 식견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연구 결과 루핀 씨앗 속 감마콩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이 인슐린과 매우 흡사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 혈당을 완만하게 낮춰줍니다. 아비센나는 비록 현대적인 화학 공식은 몰랐지만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루핀의 효능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루핀 가루를 보리 가루와 섞어 특별한 약용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쌉쌀한 맛의 빵은 환자들에게 일반 식사 대용이자 강력한 치료제로 처방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복부의 극심한 열증을 다스리는데 석류가 널리 쓰였습니다. 의학의 성인 아비센나는 석류나무를 당뇨 환자들을 위한 하늘의 선물이라 칭송했죠. 열매의 알갱이부터 과즙, 껍질, 그리고 꽃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는 새콤한 석류즙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늘어진 위장의 기운을 모아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석류 껍질의 활용법입니다. 껍질을 그늘에서 말린 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가루는 소변이 과도하게 나오는 증상을 멎게 하는 처방으로 쓰였습니다. 석류 껍질의 풍부한 타닌 성분은 강력한 수렴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신체 조직을 탄탄하게 조여주어 신장이 안정을 찾고 차분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신맛이 강한 석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빠르게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제 역할을 하죠. 아비센나는 당분을 전혀 넣지 않고 석류즙만 걸쭉하게 달여 만든 시럽을 자주 권장했습니다. 환자들은 이 진한 농축액을 매 식사 전 한 숟가락씩 복용했습니다. 이는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고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질병이 악화되어 상태가 매우 위중할 때면 아비센나는 특별한 약재를 처방하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장뇌였습니다. 고대에는 특정 나무에서만 추출할 수 있었던 이 장뇌를 금값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뇌는 특유의 강렬한 향과 함께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분 신화는 장뇌를 찬 성질이 가장 강한 약재로 분류했습니다. 환자가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극심한 열병에 시달릴 때 장뇌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다만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기에 주로 몸 바깥에 바르는 외용제로 사용했습니다. 장뇌를 섞어 만든 특제 연고나 약물을 간 부위와 신장이 위치한 허리 쪽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장뇌의 차가운 기운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염증이 생긴 장기의 뜨거운 화기를 꺼뜨린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장뇌 조각의 향을 직접 맡게 하기도 했습니다. 장뇌에 톡 쏘는 듯한 시원한 향이 뇌의 기운을 진정시키고 불안감을 잠재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환자들은 잦은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아비센나는 이 장뇌를 활용해 어떻게든 환자가 밤새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과거 당뇨병 환자들에게 권장되었던 특별한 생활 수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대 의학의 거장 아비센나는 수면의 가치를 무엇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는 동안 인간의 본연이 질병을 스스로 다스리고 치유한다고 기록했죠. 즉,
잠이 부족하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뇨 특유의 갈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비센나는 우선 시원한 방에서 잘 것을 권했습니다. 침대는 화로나 난로 같은 열기에서 최대한 멀리 두어야 했죠. 또한 환자의 머리맡에는 찬물을 담은 대야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 물 위에 수련이나 제비꽃을 띄웠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분이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호흡을 한결 편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식후에 바로 자는 낮잠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는 낮잠은 몸 안에 나쁜 기운을 만들고 체내의 열을 더 높인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오직 밤에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시원한 성질을 가진 장미 오일이나 제비꽃 오일로 몸을 가볍게 마사지했습니다. 이는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상추 씨앗을 달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천연 수면제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깊은 잠을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충분한 휴식은 다음날 몸이 높은 혈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24시간의 빈틈없는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아비센나의 치료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몸의 외부를 깨끗이 하는 청결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목욕, 특히 전통적인 동양식 하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별도의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당뇨 환자의 상태를 순식간에 악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오직 미지근하고 적당히 따뜻한 방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부를 부드럽게 데워 모공을 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열린 모공을 통해 몸속의 나쁜 기운과 병적인 물질들이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목욕 중에는 정성스러운 마사지도 병행되었습니다. 거친 장갑을 사용하되 당뇨로 인해 건조해진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당뇨는 혈액순환, 특히 다리 쪽의 순환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 마사지는 혈류를 개선하고 무뎌진 감각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몸 전체에 보습 오일을 듬뿍 발랐습니다. 주로 참기름이나 아몬드 오일을 사용했는데 이는 환자들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비센에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혈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전문적인 물리치료였습니다. 고혈당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합병증 중 하나는 바로 다리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당뇨발이라 부르죠. 천년 전 사람들도 잘 낫지 않는 상처와 궤양 때문에 고생하곤 했습니다. 아주 작은 긁힘 하나가 괴사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이었으니까요. 당시 전설적인 의학자 아비센나는 이 문제와 끊임없이 싸우며 환자들의 다리를 살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선 환자들에게 맨발로 걷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발을 마치 눈동자처럼 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궤양이 생기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아비센나는 이런 상처에 열을 내는 연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초를 섞은 장미수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냈는데 식초의 살균 능력이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반죽을 상처에 덧발랐습니다. 알로에는 상처 회복을 돕고 고대 항생제 역할을 했던 모략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위를 깨끗한 리넨 천으로 감싸고 하루에 2번씩 정성껏 드레싱을 갈아주었습니다.
아비센나는 의사들에게 늘 경고했습니다. 만약 상처가 검게 변했다면 이미 조직이 죽은 것이기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요. 하지만 그의 세심한 처방과 비법 덕분에 당시 수많은 환자가 소중한 다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비센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의학정전에서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된 중증 당뇨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이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라면 당시 의학으로도 손을 쓸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고대 의학자였던 그는 이처럼 의학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을 초기에 발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엄격한 식단과 쓴맛이 나는 약초탕,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환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갈증이 사라졌고 다시 건강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소변에서 더 이상 단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아비센나는 당뇨를 완해 상태로 이끈 것입니다. 병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잠잠하게 길들인 것이죠.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새로운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환자가 방심하여 다시 술을 마시거나 달콤한 대추야자를 먹기 시작하면 병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기세로 되살아났습니다. 1000년 전 정립된 이 원칙은 오늘날 내분비학에서도 변함없는 황금률입니다. 당뇨는 단순한 진단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천재 의사와 현대 의학의 접근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대 의학은 체중을 감량하고 탄수화물을 조절하라고 조언하죠. 1000년 전 아비센나는 이미 단 것을 끊고 소화하기 쉬운 가벼운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복용하는 메트포르민은 식물성 원료로 만드는데요. 아비센나 역시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는 호로파와 루핀 같은 약초를 처방했습니다. 내분비과 의사들이 강조하는 운동의 중요성, 이분 신화는 이를 승마와 산책으로 실천하게 했습니다. 현대의 심리치료가 환자의 스트레스를 다룬다면 아비센나는 즐거운 대화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환자의 마음을 돌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1000년 동안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정제된 인슐린이 나오고 정밀한 측정 장비도 등장했죠. 하지만 치료의 핵심이 되는 근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대 의사들에겐 현미경은 없었지만 대신 깊은 통찰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든 부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치료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지하고 어두웠던 시절이라 오해하는 그 시대에 이들은 이미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통해 진정한 의학의 기적을 일구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한 쉬운 길만을 찾곤 합니다. 인터넷 어딘가에 케이크를 마음껏 먹으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해줄 신비로운 고대의 비방이 숨겨져 있을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위대한 의학자 아비센나의 이야기는 이런 위험한 환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세상에 마법의 약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의사였던 그조차도 스스로 노력할 의지가 없는 환자는 결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고대 의학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철저한 자기 절제와 규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로파나 석류 같은 약초들도 엄격한 식단 관리가 병행될 때만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비로운 뿌리 하나로 일주일 만에 당뇨를 완치해 주겠다고 호도한다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대신 입은 신하의 엄격한 가르침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그는 환자의 수면 방식부터 마시는 물 하나까지 삶의 모든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게 했습니다. 오직 이러한 종합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만이 치유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의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현대 과학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선조들의 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음식, 평온한 마음,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 이 세 가지야말로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뿌리이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현대의학이 모든 답을 알고 있고 과거의 지식은 낡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아비센나와 같은 천재들의 업적을 마주하게 되면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홀로 오늘날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질환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실질적인 치료 체계를 세웠죠. 그의 저서 의학 정전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유럽의 유수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였습니다. 제약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의 기록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가 언급한 약초들을 연구하고 스트레스와 혈당 수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의 놀라운 통찰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분 신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연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를 말이죠. 그의 방식은 우리에게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써줄 수 있지만 실제로 약을 챙겨 먹고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소변, 즉 당뇨를 다스려온 이야기는 방대한 고대 의학의 역사에서 아주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오래된 문헌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다시금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활을 기다리는 잊힌 처방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야 그 지혜의 보고를 다시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의 조언을 현대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절대로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페누그릭이나 루핀 같은 천연 재료들은 훌륭한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생명에 직결된 인슐린 주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비센나가 강조한 삶의 철학만큼은 누구나 곁에 둘 수 있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십시오.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멀리 하십시오. 매일 몸을 움직이고 잠을 잘 때는 방을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단순한 진리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분 신하는 의사가 갖춰야 할 자질로 매의 눈과 처녀의 손, 뱀의 지혜와 사자의 심장을 꼽았습니다. 복잡한 질병에 맞서는 그의 통찰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가 시대를 1000년이나 앞서간 진정한 의사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변의 맛을 보던 시대 이야기부터 고대 개미집의 지혜, 그리고 현대의 정교한 식이요법과 약초 요법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당뇨병이 결코 현대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현대의학이 이 사실을 간과했거나 혹은 우리가 과거의 위대한 성취를 잠시 잊고 살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비센나는 실험실이나 주사기가 없던 시절에도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마법 같은 약 한 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죠. 식단과 운동, 마음의 평화, 그리고 천연 약초까지. 이 강력한 고대의 처방은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쉬운 길만 찾으려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학사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건강의 비밀과 과거 위대한 의사들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비센나의 방법 중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이라면 보리차를 마시거나 호로파를 직접 달여 드셔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